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냉해 방지용 두릅 캡, 비닐로 된 캡 씌우는 거 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온 창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포장하고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엄나무 재배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엄나무 재배 말고 두릅을 재배하시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릅 재배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봄에 내리는 서리 같은 냉해 문제예요.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월 한 둘째 주까지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좀 부지런한 농부들은 일찍 심는다고 또 5월 첫째 주나 심었다가 서리가 와가지고 다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심는 일이 많아요. 그것처럼 두릅 같은 경우에도 서리를 자주 맞습니다. 두릅이 막 이렇게 싹이 올라오거든요. 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된 서리가 막 와서 그냥 전부 다 막 뭉그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서리를 맞으면 쭈그러들고 막 해가지고 상품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종이컵이에요. 여러분 종이컵도 아시죠? 종이컵을 씌운다든지, 또 종이컵을 씌우니까 바람에 자꾸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종이컵, 주로 이제 커피 전문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간 좀 긴 종이컵 이런 걸 사용해서 덮어놓기도 합니다. 종이컵이 주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바람에 날린다든지 환경 호르몬이 생긴다든지, 또 어떤 그 종이컵에 그 약은 부스러기 있거든요. 그런 게 두릅 표면에 묻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비닐로 두릅에 씌우는 캡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이름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조회사나 또 두릅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두릅 캡, 두릅에 씌우는 모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런 두릅 캡들을 이제 몇몇 회사가 만들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출하한 지도 이제 기껏해야 2,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두릅 캡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두릅 캡을 만드는 회사들이, 혹시 여러분이 그 애호박 보셨나요? 호박이 이렇게 있으면 호박에 씌우는 비닐이 있잖아요. 이제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그런 원리로 이제 비닐을 만들어서 두릅에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두릅은 이렇게 이제 이만큼 촉이 있을 때 씌우면 얘네가 점점 자라서 꽉 차지겠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빼서 조금 더 이제 키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는 비닐 캡들입니다. 이런 캡들은 주로 시중에 지금 몇몇 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대는 보통 한 장에 한 20원에서 한 35원 이 정도 사이입니다. 주로 장목반이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구매하면 조금 더 싸질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이런 비닐 캡들이 이제 몇몇 회사에서 출하한 이후에 종이컵들은 조금씩 없어지는 추세고, 비닐 캡들이 많이 나와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캡을 씌울 때 보면 언제 씌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로 밭에 보면 두릅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거는 안 나와 있고 어떤 건 나와 있고, 대부분 두릅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몇 개가 이렇게 싹이 약간 올라오는, 다른 건 안 나와서도 몇 개가 올라오는 그 시점이 되면 이제 나무에 물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몇 개의 순이 나와서 보일 때, 그때 이제 씌워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다 씌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닐을 다니면서 쭉 씌워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 비닐을 사실 때는 완전 투명보다는 살짝 회색빛이 있는, 약간의 반투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이렇게 완전 투명 말고 약간의 좀 이렇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혹시 그 비닐하우스 같은 재질을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말 그대로 안까지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불투명하잖아요. 그런 류의 재질로 된 비닐 캡을 사서 씌우시면
훨씬 두릅에게는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햇빛을 약간 차단하기 때문에 두릅 색이나 두릅 식감이나 또 두릅 성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릅 순이 약간 나오는 것이 보일 때, 이때 씌워주시면 되고, 주로 이제 컵이나 이런 컵, 종이컵류, 이거보다는 그냥 두릅 전용 비닐, 요것을 씌우시는 게 훨씬 더 두릅 농사에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씌우면 장점들은 뭐냐면 두릅 수확을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순이 아직 안 나온 이런 애들을 씌워 놓으면 조금 더 빨리, 왜냐면 안에가 약간 따뜻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수확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닐캡이 다 좋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해, 서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요. 이 두릅이 생산되는 시기를 보면 아침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점심으로 가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뜻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온도가 낮고 점심에는 온도가 높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에 비닐을 씌웠을 때에 그 안에 습이 차거나 날씨가 너무 더우면 사실은 습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기가 축축해서 그 안에 있는 두릅 순이 약간 무르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평소의 온도라면 상관없지만 갑자기 아침, 점심, 저녁 이게 막 이틀, 3일씩 고온으로 막 치닫는다 하면 습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장점이 훨씬 더 많죠, 단점보다는. 그래서 이런 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닐이 있다면 구멍이 있는 거, 최대한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 비닐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타공이 되어 있는 것들, 여러 회사에서 이 비닐을 많이 생산하는데 보면 가격이 저렴할수록 타공이 없어요. 그러나 타공이 많을수록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다만 매도원이라도요. 타공이 있다는 이야기는 수분들을, 습한 것들을 밖으로 빼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릅을 생산하기 위해서 캡을 사용하실 때는 햇빛을 약간 좀 덜 투과하는 그런 비닐, 그 다음에 타공이 있는 비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닐이죠, 말 그대로 투명한 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더 쌉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 비닐하우스처럼 살짝 불투명하지만 안에가 들여다 보이는 그런 재질의 타공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비닐들을 쓰면 뭐 가격 차이가 한 1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몫입니다. 내가 어떤 두릅을 생산할 건가에 따라서 비용을 더 투자할 수 있고 안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차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농부의 몫입니다. 냉해 방지용 비닐이 나오면서, 비닐 캡이 나오면서 이제 종이컵 사용이 많이 줄어서 그나마 굉장히 다행입니다. 많은 농부들이 더 좋은 순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이컵이라든지 그런 유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바람에 날아가고 막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그 냉해 방지용 비닐 캡이, 두릅용 비닐 캡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판도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수고해서 이제 생산한 두릅 순, 이거를 잘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식재한 다음에 읍면사무소에 저온창고 지원 사업을 신청해요. 그러면 보통 한 2년,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두릅은 식재하면 2년, 3년, 4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식재하면 빠르면 다음 해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봄에 식재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봄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릅을 많이 심었다면 저온창고는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두릅을 따는 시기는 굉장히 좀 온도가 낮을 때잖아요. 아주 이른 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두릅을 따야 되는 시기에 굉장히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온 창고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두릅 농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릅을 대량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두릅 식재와 함께 저온 창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창고 크기도 보통 지원 사업하면 4평 혹은 5평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보통 한 3, 4천 평 정도 두릅 혹은 5천 평까지도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양의 두릅을 생산하신다면 저온 창고가 하나나 2개 정도 더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두릅 저온 창고 온도는 2도에서 3도 사이, 저희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2.6에서 2.7도 이 정도의 온도를 맞춰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험상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2도 정도로 맞춰놓으면 두릅이 굉장히 좀 차갑고 너무 막 시드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고, 또 3도로 해놓으면 얘가 더 자라요, 또 그 속에서. 그래서 한 2.6도에서 2.7도 해놓으니까 그냥 성장도 멈추고 또 싱싱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을 따면 이제 어쨌든 열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열이 있어서 열을 식히는데 냉을 입히는 거죠. 그 시간을 저희는 한 반나절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날 따면 그날 출하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포장을 해서 출하를 이렇게 한 반나절씩 한 12시간씩 저온 창고에 넣어놨다가 충분히 차가워지면 저희는 포장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출하할수록 가격이 좋거든요. 하루를 묵힌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농부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좀 최대로 좋은 상품을 공급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한 반나절 정도 냉을 씌워서 확실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저온 창고 안에 저희는 역시 이제 그 바닥에 이런 그냥 흔히 말하는 갑바천, 방수포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깔아놓고 저희는 사용합니다. 두릅을 따오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 저온 창고 바닥에다가 이런 천을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가지고 온 순서대로 이렇게 쏟아놔요. 그러면 두릅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놓고 이제 두릅이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포장하기 전까지 해서 이 갑바천을 덮어놓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히 차갑게 두릅이 보관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꺼내서 가져온 순서대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고, 또 새로 따오는 사람들은 또 여기 빈자리에다가 또 두릅을 채워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릅들을 뽑아내고 새로 채워 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두릅을 포장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수포 이런 것들은 비싸지도 않아요. 싼 거는 10,000원에서 좀 좋은 거 두꺼운 것들은 한 2, 3만 원 정도 하니까 이런 정도는 좀 있으셔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수포나 이런 천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분도 유지가 되고 또 신선도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펼쳐서 두릅에 냉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릅이 양이 너무 많으면 포장해서 나갈 게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경매를 내보면 한 농가에서 100박스 이 정도를 내보내면 경매 가격이 약간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보통 그냥 한 80에서 한 90박스 정도를 내보내고, 한 시장에 또 너무 많으면 다른 시장에 또 그만큼을 내보내고, 시장을 몇 개로 나누어서 물건을 보냅니다. 한 군데 막 그냥 혼자서 막 200개, 300개 내보내면 경매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물건은 많은데 경매 가격이 좀 일정치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요 고추 담는 비닐로 요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온 게 많잖아요. 이렇게 냉을 입힌 게. 그럼 냉을 입힌 게 많으면 케이스에 포장을 하지 않고 이런 비닐 여기에다가 두릅을 담습니다. 두릅을 마음껏 담아놓고 꽉꽉 눌러 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담고, 그 다음에 위를 살짝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서 여기에다가 쌓아놓습니다. 한쪽에 저희는 책꽂이처럼 벽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1층, 2층 이렇게
그러면 두릅을 이렇게 보관하면 며칠 동안 보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여기다 보관하고 새로 따오고 또 먼저 보관한 것은 또 꺼내다가 또 포장을 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내보내지 않고 내가 시장의 추이에 따라서 물건을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두릅 생산이 맨 마지막이에요. 거의 끝. 그러나 처음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죠. 무조건 따서 보내면 되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좋을 때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두릅 양을 좀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방수포, 그 다음에 고추 비닐루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두릅을 출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또 이런 것들도 고추 비닐루에 두릅을 넣을 때는 완전히 냉이 입혀진 것,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그러면 이 안에서 두릅이 다 상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냉을 입힌 것을 완전히 내 손으로 만져서 냉이 입혀졌다라는 것을 확인된 것들, 그런 것들만 좀 고추 담는 비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 자재도 여러분이 좀 고르실 때에 약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뭐 장목반이나 연구회 이런 데를 이용하시면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포장 자재를 약간 저렴한 한 50% 지원받아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박스는 이렇게 1kg가 들어가는 종이 케이스, 그 다음에 그 안에 2개 플라스틱 PET 재질로 된 게 있죠. 그럼 500g짜리 2개가 들어가는 딱 정확히 1kg짜리 두릅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사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플라스틱 PET는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깥에 있는 요 것은 요 플라스틱 PET에 맞추어서 제작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목반이나 여기를 활용하시면 좋고, 또 개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박스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꼭 한 가지 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이렇게 뭐 순창 참두릅처럼 이런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 타공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타공되어 있는 박스를 좀 꼭 구입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요 박스의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PET가. 어떤 사람은 뭐 200원, 어떤 사람은 250원, 어떤 사람은 300원, 어떤 사람은 400원, 이 가격 차이가 많거든요. 이 가격 차이는 타공, 그 다음에 몇 면에서 바람이 들어오느냐, 이런 차이들이거든요. 플라스틱 케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요 뚜껑을 여닫는 요 부분은 붙어져 있지만 나머지 부분, 옆부분, 이쪽 옆부분, 또 이쪽 옆부분에 이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이 타공이 있어서 이쪽으로도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숨을 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습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이 찬다는 이야기는 제품을 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용기가 가격이 조금 있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이 습이 생기지 않게 바람구멍이라든지 타공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는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용기라도 그런 것이 별로 없는, 타공도 없고 옆으로 바람이 통하는 것도 별로 잘 안 돼 있는 그런 용기들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물건을 아무리 잘 생산해도 이 용기를 사실은 잘못 선택하면 운송 중에, 운반 과정 중에 굉장히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매장에 가끔 이렇게 가보면 이런 타공이라든지 여기 준비가 안 된 데 물건을 담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매장에 가보면 위가 부해가지고 안 보여요. 습이 차 있어가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열어보잖아요. 안에 보면 약간 이 두릅이 미지근하거나 어떤 데 뜨겁습니다. 그러면 시커멓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 용기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생산해도 이 용기를 잘못 선택하면 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경매장에서.
비단 요 두릅뿐만 아니라 다른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타공이 되어 있는 용기를 좀 여러분이 꼭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두릅을 담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여기 요 분들은 이렇게 담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담았어요. 이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릅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사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또 약간 달라요. 저희는 이런 비닐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그것보다는 약간 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담는 게 아니고 저희는 두릅을 이런 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있고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릅을 보면 이런 식이겠죠? 약간 기니까. 자, 이런 식의 케이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릅이 혹은 여러분이 생산하는 두릅이 어떤 형태냐, 뚱뚱하고 짧으냐. 뚱뚱하고 짧으면 이렇게 담으시면 되겠죠. 근데 두릅이 뚱뚱하지 않고 오히려 날씬하고 길다 그러면 저희처럼 약간 긴 걸 사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용기를 선택할 때도 내가 생산하고 있는 두릅이 어떤 형태냐, 몇 센치냐 이거를 잘 보셔서 보통 요 두릅은 한 12cm 미만 12cm가 넘어가지 않게 12cm 미만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일정하게 같은 크기 그런 두릅만 딱 담아가지고 하면 굉장히 보기가 좋겠죠. 자, 이런 형태의 포장 용기도 있고 혹은 박스 포장 이렇게 박스에다가 뭐 2kg 혹은 4kg 이렇게 담아가지고 출하를 하기도 합니다. 4kg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물건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에 혹시 담으실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2kg 정도? 그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박스 말고 그냥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그 파란색 비닐? 그냥 시골에서 많이 쓰는 거 있죠. 파란색 비닐에다가 그냥 두릅을 쭉 해가지고 위에만 그냥 둘둘 묶어서 2kg, 4kg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매에 왔을 때 어떤 게 가격이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비닐 속에 넣어서 온다든지 박스에 넣어서 온다든지 혹은 이렇게 한 500g씩 2개씩 담아 온다든지 농부는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일을 하면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경매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포장은 사실은 모든 제품의 가장 클라이막스죠.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릅을 출하하실 때는 꼭 농협에 가셔서 인근 지역, 여러분이 농장이 있는 농협을 가셔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보통 농협 가보면 이렇게 계산하는데 예금 뭐 출납하는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 말고 옆쪽에 사무실 같은 데 있으면서 소득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가셔야 돼요. 여기를 가셔서 출하자 신고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 지역에 내 거주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농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농협 누구 하고 옆에 예금하는 데 가서 통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름이 있잖아요. 홍길동. 그리고 출하자 신고 무슨 농협 하나. 그래서 뭐 연천농협 홍길동 하고 통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물건을 보낼 때 요 박스에 여기다가 이제 뭐 스티커를 붙이겠죠. 그럼 거기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연천농협 홍길동 해서 보내면 요 연천농협 홍길동이라는 요 출하자 신고한 거, 그러니까 경매장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내 물건이 가면 농협 공판장에서
이 물건이 딱 떨어지는 순간 경매를 하면 전산 시스템 안에 연천농협 홍길동이라는 게 딱 입력이 돼요. 그게 어느 시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산으로 연천농협 홍길동한테 경매 가격이 딱 입금되고, 자,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까운 농장이 있는 곳, 지역 농협을 꼭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가셔서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가는 경매 차량이 있는지를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문의를 해보면 우리 지역에는 없다. 그러면 다른 데 어디 있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군이든 그 시 안에 지금 내 농장은 아니지만 내 농장 옆에 도시든 뭐 옆에 있는 뭐 리든 이런 곳에 보면 물건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뭐 봄이면 새싹이든지 채소든지 과일이든지 어쨌든 서울이나 어디로 가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 차편에다가 실려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청과법인이든 농협 화훼 공판장이든 관계가 없어요. 글로 보내면, 실려 보내면 이렇게 내 마크를 이름을 달고 이제 나가서 경매를 받으면 또 그게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량, 경매 차량을 분명히 운행을 하는데 이게 또 사실 공짜는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멀리 가야 되잖아요. 서울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어떤 경우는 경매 가격의 6%, 어떤 경우는 경매 가격의 뭐 7%, 뭐 8%,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들마다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가격의 몇 퍼센트를 상차 비용, 하차 비용 이렇게 떼게 돼 있습니다. 내 물건을 싣잖아요. 또 가서 내리잖아요. 이런 수속 절차, 이런 것들을 그 운행하는 기사분들 혹은 농협 이런 데서 내 경매 가격의 몇 퍼센트를 좀 떼고 나머지를 입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움직여서 저거를 가지고 하고 내리고 신고하고 그것보다는 또 그 정도 비용을 내더라도 이런 어떤 유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 출하자 신고는 그냥 두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여러분이 재배하고 있는 모든 농작물, 하다못해 뭐 알타리 무를 재배해도 무를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해서 출하하면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물론 가격이 문제겠죠.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출하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릅에 씌우는 비닐 캡,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닐 캡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해보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비닐 캡들을 구입하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캡을 고르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캡 가격은 20원에서 30원 혹은 35원 그 사이쯤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은 것들이. 그냥 소매로 샀을 때 이야기예요. 물론 장목반이나 공동구매나 이렇게 사면 좀 더 싸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저온 창고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포장하는 거라든지 뭐 출하자 신고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만 알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두릅 생산 농가가 알아야 할 것들은 대부분 다 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하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정도 두릅을 얼만큼 키워서 어떻게 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을 냈더니 가격이 얼마 나왔고, 어느 정도 키워서 냈더니 가격이 얼마 나왔고, 언제 냈더니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해봐야지만 습득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농장을 경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좀 짧고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